자, 이제 단클론성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단클론성은 이제 여러분들이 좀 생소한 부분이긴 한데, 단클론성. 클론이란 말은 아마 이제, 그죠? 클론, 예,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은 클론, 아마 이게 옛날에, 그죠? 밴드 이름도 클론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클론이라는 게 이제 복제한다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단클론이라는 얘기는 특정 클론, 예를 들면 이제 IgG만 생산하는 림프구, 또는 IgM이나 뭐 IgA, 특정 면역 글로불린 클래스만 생산 분비하는 림프구들이 분열 증식한 상태. 보통 이런 경우는 종양성이기 때문에 종양으로 이제 접근을 하게 됩니다. 단클론성이다. 그래서 모노클로날 피크 알부민 T보다 기저 부분의 너비가 좁고 가파른 극파. 그래서 알파1, 알파2, 베타, 감마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아시겠죠? 요 베이스가 비슷하거나 알부민보다 더 좁다. 이럴 때 우리가 모노클로날 가모펫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베타나 감마 부위, 간혹 알파 2 부위에서도 보이긴 하지만 보통은 베타나 감마 부위에서 보이고 이중으로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피크가 뭐 또 두 개가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피크가 두 개가 나타날 수도 있다. 자, 말티즈가 전신 림프절이 종대가 됐고 간과 비장이 종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TP가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됐네요. 그렇죠?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림프계 종양에서 반드시 TP가 증가하는 건 아니지만 TP가 증가하는 경우에 아시겠죠? TP가 증가하는 경우에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체크할 필요가 있다는 거네요. 자, 정경등 검사했는데 알부민 베이스가 이 정도, 그렇죠? 감마분해. 아까 폴리클론하고 좀 다르죠? 그러면서 이 환자 알파2가 증가했으니까 급성기 반응 단백질도 증가가 되죠. 급성 염증도 있으면서 아하, 문제가 있네요. 그러니까 아마 병발됐을 수도 있고 이 종양성 증식과 관련된 촉발된 염증성 질환 상태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하나의 이렇게 온전한 어, 항체를 만들기도 하고 카파나 람다와 어느 한 클래스만의 라이트 체인 또는 이런 헤비 체인만 만들기도 하는데 이 모든 것을 다 M 프로테인, 뭐 멀티플 마이엘로마다 이렇게도 얘기하기 때문에 형제세포 종양을 이렇게 부르거든요. 악성인 경우에. 그래서 이제 M 프로테인이다 이렇게도 부르고 또는 뭐 파라 프로테인이다 이렇게도 부릅니다. 유에서 나오게 되면은 유에서 나오게 되면은 중사슬이나 경사슬 같은 경우는 이제 쌓이게 잘니까 요로 이제 흘러 넘치게 되는데 그때 요에서 검출되면 벤스 존스 프로테인 유리아다 보통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자, 이제 클래스를 알기 위해서 면역 정기용동까지도 합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진단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연구 목적이죠. 이 특성화를 하는 것도 일종의 연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IgG를 분비하냐, M이냐, A를 분비하냐에 따라서 또 구분하기 위해서 면역 정기 영동 검사를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더 확실하게 카파나 람다 둘 중에 하나만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런 면역 정기 영동 검사를 실시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 들어가는 게 이제 멀티플 마이엘로마, 쉽게 말하면 형전세포 종양의 악성 종양이고, 말덴스트롬 거대 글로불린 혈증, 일종의 특발성이죠. 그 다음에 림프종, 골수 외에서 생기는 형전세포종, 이 골수에 발생하는 게 다발성 골수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림프계 백혈병, 그리고 모노클로널 게모패시브 언서튼 시그니피컨스 모르겠다, 그렇죠? 모르겠다. 단클론성 감마병증이 MGUS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멀티플 마이엘로마, 예, 단클론성 감마병증의 일반적인 원인인데 골수의 30% 이상의 종양성 형제세포가 침륜하는 경우 보통 IgG, IgA 타입이다. 고카시멸균이 한 20%에서 병발되고 3, 40% 환자에서 벤스 존스 프로테인 유래가 나타나기도 한다. 예, 멀티플 마이로마에서 항상 감마 병증이 있는 건 아니고 예, 일부에서 나타날 수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요에서 이 벤스 존스 프로테인, 요에서 벤스 존스 프로테인은 뭐 예를 들어서 골수종기의 40%, 고양이에서 17% 정도에서 벤스 존스 프로테인이 검출이 된다고 합니다. 요 전경동이 보통 이제 조금 고상하면서 일반적인 검사 방법이고 재래적인 방법으로 가열 침전 방법도 있습니다. 요즘 단백질은 독특해가지고
요를 가열하게 되면 한 40에서 60도 정도 침전이 돼요. 그러다가 더 온도가 올라가면은 또 솔루블 상태가 돼버리고, 그래서 이렇게 침전되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벤스 존스 프로테인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할랭 글로불린도 있습니다. 할랭 아시겠죠? 할랭이니까 뭐예요? 이제 바디 템퍼러처보다 이제 낮은 상태에서만 응집을 유발하는 좀 특별한 형태의 면역 글로불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도 IMHA 환자인데 IMHA 환자인데 혈액을 어, 네, 혈액을 이제 실온에 놔두면 괜찮은데, 근데 이것이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은 응집이 발생을 하고, 또 인큐베이터에 집어넣으면은 또 다시 응집이 풀리고, 뭐 이런 게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언제 문제가 되냐면 겨울철에 사지 말단부 같은데 이렇게, 그렇죠? 템퍼러처가 좀 내려가는 부위에서 응집이 생기면서 이제 혈행을 방해하면서 뭐 네크로시스나 이런 거를 유발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주 드물게 나타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쿰즈 테스트 아시죠? 쿰즈 테스트가 이제 원칙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37도에서도 하고 4도씨에서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랭 응집소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글로불린 증가와 관련이 될 수도 있다. 근데 물론 이제 사람에서만큼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고 수위에서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고양이에서 글로불린이 증가하는 경우, 2010년에 한번 이제 멀티플 서베이를 해봤는데 보니까 이제 많은 경우가 보니까 FIP네요. 그렇죠? 그 밖에 여러 가지 경우에서 증가할 수가 있다. 뭐 바이러스 질환, 림프계 종양도 있을 수가 있네요. 헤파틱 리피도시스에서도 증가하고 뭐 여러 가지 경우에 증가할 수가 있다. 자, 러시안 블루 10개월입니다. 여러 가지 임상 증상이 있는데 일단 아프면 고양이들은 밥을 잘 안 먹죠. 자, 일어서기도 힘들고 걷기도 힘들고 홍채 색깔도 변화가 됐고 글로불린이 증가가 됐네요. 토탈 프로테인은 레퍼런스 레인지 안에 있고 알부민도 레퍼런스 레인지 안에 있는데 이렇게 있으니까 어때요? 패턴이 왠지 어큐트 페이지 프로테인이 증가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는 하네요. 네. 비위이 증가가 됐지만 뭐 이렇게 농축은 됐으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뭐 로코사이트 양성이긴 하지만 일단 혈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은 좀 나중에 또 반복 검사에서 해석을 하는 걸로 보통 가는 겁니다. 자, FIP 진단이 사실 뭐 고양이에서는 되게 중요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점점 상대 지역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기도 하는데 보통 임상에서 간단하게는 이제 글로불린 증가가 있다 그러면 일단 우선적으로 FIP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항체 검사는 하고 있는데 이건 아시겠지만 이 FIP는 코로나 바이러스 존재가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코로나 바이러스 중에서 이제 뮤테이션을 일으키는 것이 FIP를 유발하는 건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항체가 검사는 그것을 찾는 데는 별로 도움은 안 됩니다. 네. 여기서 이제 90%라는 얘기는 이제 물론 이제 FIP 환자 중심으로 보면은 그렇죠? 코로나 항체가 있는 환자가 이렇게 많다는 얘기예요. 그렇기는 한데 FIP를 이제 진단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코로나 항체가 검사는 그렇게 도움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임상에서는 주로 글로불린 증가한 경우에 FIP를 많이 생각을 하긴 했는데 FIP가 확진된 환자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글로불린 증가한 환자의 PPV는 그렇게 또 이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렇죠? 또, 네. 오히려 MPV는 오히려 높은데 PPV, 그러니까 뭐냐면 한 번 검사했을 때 그게 정말 양성일 확률, 그렇죠? 또 한 번 검사했을 때 그게 확실히 음성일 확률 이걸 이제 보는 건데 의외로 또 이렇게 높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뭐 임상에서 또 이만한 간단한 이런 지표도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고양이에서 FIP 검사할 때는 일단 이제 환자가 뭐 임상 소견도 매우 중요하지만 글로불린 증가가 있다 그러면 꼭 바이러스 다른 질환도 체크는 해야지만 해야 되긴 하지만 FIP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요즘은 이제 RT-PCR 검사가 또 좀 많이 추천이 되기도 하죠. 네, 참고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웹 타입인 경우, 웹 타입인 경우는 이제 흉수나 복수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흉수나 복수에 있는 셀들을 원심 분리해가지고 좀 두꺼운 도말표를 만들어서 실험실에 보내면 이제 면역
형광 염색을 할 수도 있는데 요것은 또 나름 상당히 또 그쵸? 이 PPV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렇게 도움이 되는 검사도 있기도 한데 FIP는 또 보통 포스트 모템에서나 확진이 된다는 거. 네, 근데 의심되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긴 해요. FIP. 자, 그 다음에 이제 저단백 혈증입니다. 저단백 혈증. 자, 고단백 혈증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고단백 혈증은 자, 알부민 TP 증가하는 경우는 보통 탈수와 같은 이런 상대적인 증가 또는 검사 오류로 보시면 된다. 알부민만 선택적으로 증가하는 경우 이런 경우 없다고 그랬죠, 그렇죠? 아까 쿠싱 환자나 간 종양에서 아주 드물게 증가하는 경우가 있는데 생산이 그런 경우는 매우 드물고 일반적으로는 알부민이 증가했다 그러면 보통 보면 탈수 같은 해머 컨센트레이션 보면 됩니다. 글로불린 증가는 보통 뭐예요? 급성기 반응 단백질의 증가, 그 다음에 만성기 반응 단백질의 증가, 또 하나 뭐예요? 종양에 의한 이상 글로불린, 면역 글로불린의 증가 이렇게 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로 림프계 종양 환자에서 나타날 수 있다. 반드시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그 중요한 거예요. 반드시는 아닙니다. 자, 급성기 반응인 경우는 여러 가지 어큐트 페이즈 프로테인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CRP 같은 그냥 순수한 어큐트 페이즈 프로테인, 그러나 페리틴이라든지 또는 뭐 헵토글로빈 또는 피브리노겐 같은 예비군 같은 어큐트 페이즈 프로테인도 있다고 그랬죠. 네, 이런 것도 있고 만성인 경우는 이제 뭐 폴리클로날 가모 패시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염증성 질환에서 증가할 수가 있는데 뭐 PCR 검사를 한다든지 뭐 항원 검사, 항체가 검사 같은 이런 혈착적 검사 또 이렇게 검사할 수가 있다.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렇죠. 치료가 필요한 질병들이 있으니까 그 몇 가지는 이제 감별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저단백 혈증도 마찬가지로 접근합니다. 알부민만 감소하는 경우, 글로불린만 감소하는 경우, 둘 다 감소하는 경우가 있겠네요. 글로불린 감소는 보통 이게 선천적인 뭐 면역 결핍, 또 요즘은 이제 항체가 검사도 하거든요. 항체가 검사에서 백신 접종한 후에 그렇죠? 제대로 항체가 생성됐는가 보기 위해서 항체가 검사를 하기도 하는데 뭐 이런 것도 있고 선천적으로 면역 결핍이 된 환자에서 이렇게 검사가 되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알부민 감소가 어떻게 보면 임상에서는 중요한 거죠. 기본적으로는 알부민이 뭐 1.5 g per 데시리터 이하로 떨어졌다. 그러면 항상 어떻게 체크해야 되냐면 간 기능이 저하된 거 아닌지 아울러서 아시죠? 글로불린, 콜레스테롤 아니에요. 글로불린이 글루코즈, 콜레스테롤, BUN 혹시 같이 떨어지고 간 효소 수치 증가되진 않았는지, MCV 감소하진 않았는지 이런 거 체크. 그 다음에 장으로 누출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보통 글로불린도 같이 감소하고 콜레스테롤도 감소가 되고 칼슘도 로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장인 경우는 사구체 신염을 얘기하는 거죠. 사구체 신염이고 이런 경우에 심한 단백뇨,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은 오히려 어떻게 될 수 있다고 그랬죠? 콜레스테롤은 오히려 이 경우는 증가할 수도 있다고 그랬죠. 이것을 네프로틱 신드롬이다 이렇게 불렀죠. 네프로틱 신드롬이다. 이런 식으로 보통 접근합니다. 1.5g per 데시리터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예, 근데 이거는 이제 어, 진단명은 아니죠, 그렇죠? 각 부위에 대해서 이제 좀 더 확정적인 진단도 필요한 거고, 1.5g per 데시리터 이상이다 그러면은 이런 때는 1.5g per 데시리터 나눈 이유는 뭐냐면 1.5g per 데시리터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트랜스데이트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말하면 뭐냐면 맑은 액체가 그렇죠? 맑은 혈장액이 흉곽이나 복강에 축적이 되는 트랜스데이트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5g per 데시리터 이상이면서 감소한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뒤에서 이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렇게 1.5g per 데시리터 이하로 감소하는 경우에 사실은 자, 기전적으로는 보면 이제 희석도 있습니다. 희석. 쉽게 말하면, 아까 알부민이 증가하는 경우는 탈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 반대입니다. 뭐냐, 몸 안에 계속 물이 축적되는 경우, 과도하게 수분이 공급되는 경우라든지 또는 나가려고 하는 것을 오줌에서 자꾸 뿜어내는 경우. 이게 뭐가 있냐면, 어, SIADH 같은 게 있겠죠. 그렇죠? SIADH가 있다든지 아니면 뒤에 가서 또 나옵니다. 몇 가지 질병에서 그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생산이 감소하는 경우도 있겠고, 소실이 되는 경우도 있겠고, 아니면 복합적인 경우도 있겠고, 뭐 어떤 경우는 이제 복합적인 경우도 있기도 하겠죠. 그렇죠? 복합적인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 자, 테스트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거 정경동 에이지 레이쇼인데 이거 그렇죠. 아까 보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면 에이지 레이쇼 갖고도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경동이 오히려 더 추천이 좀 된다. 스페시픽 테스트 글쎄요. 네. 임상에서는 전경동. 자, 다일루션을 좀 재밌는 건데 요것을 우리가 이제 어떤 특정 진단명하고 관련시키진 않기 때문에 그렇게 주의 깊게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아까도 얘기했죠. 몸 안에 이제 물이 어떻게 해요? 요에서 빠져나가는 거를 닦는 상태, 그 다음에 입으로 들어가는 거가 좀 과도해지는 상태에는 몸 안에 수분이 자유수가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다일루션을 될 수 있는 건데 과도한 수액처치나 강제 강제 음료를 공급한다든지 그렇죠? 뭐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우려성 신부전이나 간질한 신증후군 이런 경우에는 혈관 안에 플루이드는 충분해요. 플루이드는 충분하지만 혈압이나 이것을 느끼는 센서에서는 이것이 부족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되냐면 이때 바로 ADH가 분비가 돼가지고 이건 또 나름 이제 어프로프리트한 거예요. ADH가 분비가 되면 자꾸 몸 안에다가 어때요? 밖으로 나가려고 배출되려고 하는 이뇨 플루이드가 몸 안에 축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알부민하고 글로불린이 어떻게 돼요? 예, 거의 익사 상태까지 돼가 버리는 다일루셔널 하이퍼프로테이네미아가 되는데 이런 환자가 탈수가 생긴다 그러면은 그쵸 값은 오히려 또 레퍼런스 레인지 안에 있을 수가 있는 뭐 이런 아주 그냥 복잡하고 이해가 안 되는 여러 황당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진단에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니까 그렇죠. 이 그 단백질의 변화는 그 다음에 이제 SIADH라는 질병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요것에 의해서도 저단백 혈증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때 이제 아울러서 이제 소듐도 감소하겠죠. 자, 프로테인 루징 단백 소실 이것이 이제 또 중요한 거죠. 그 제가 출혈성 빈혈할 때 설명을 좀 드렸죠. 네, 초기에는 같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혈장하고 그 다음에 그 성분 단백질들이 같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같은 비율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처음엔 별로 티가 안 나지만 이제 몸이 혈압이 떨어지네 유효 볼륨이 감소했구나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혈압을 유지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혈관 외에서 혈관 내로 체액을 이동시키는 것이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나마 남아있던 단백질들이 희석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떨어지게 된다. 이렇게. 자, 저먼 셰퍼드 출혈 환자입니다. 출혈 환자. 내원했을 때 알부민 티프가 둘 다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뭐냐면 이거는 출혈이 되고 나서 지금 몇 시간 흘렀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 초기 단계에서는 이렇게 차이가 안 나고 얼마나 출혈이 됐는지도 우리가 알 수가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뭐 최소 뭐 한 8시간 이상은 지연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환자 뭐 이 글로불린 TP 변화 알아보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죠. 저같이 강의하는 사람한테는 중요한 거지. 이게 진단하는 데 있어서는 뭐 이런 임상 소견이 더 중요한 거고 응고의 검사가 더 중요한 거지 뭐. 그렇죠? 네. 그러나 이제 따지게 된다면 이런 얘기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단백뇨가 심하지만 일단 출혈이 너무 심하니까 통과. 자, 사고체로 빠지는 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사고체로 빠지는 경우 네프로틱 신드롬도 나타날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네프로틱 신드롬. 네, 보통 이렇게 이런 경우에는 이제 글로불린은 좀 잘 안 빠집니다. 뭐 아주 말기가 되면 글로불린 감소도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거의 알부민 정도에서 로스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알부민 로스, 단백뇨 이 두 가지가 프로테인 로징 네프로패시 진단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요소가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런 경우 이제 다른 단백뇨, 그러니까 이제 출혈이라든지 뭐 혈뇨가 배제가 됐다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UPC가 증가됐다 그러면은 이제 진단적 가치가 되게 높은 거죠. 판코니 증후군에서도 단백 소실이 좀 심하게 되면은 감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기억나실 겁니다. 포인터, 복수, 사지부종, 다음 단요 봤더니 알부민이 너무 낮고 TP도 감소. 자, 콜레스테롤은 증가가 된다는 거죠. 만약 콜레스테롤도 감소했다 그러면 간 효소치 증가가 없으니까 바로 프로테인 루징 엔테로패시로 가는 건데 콜레스테롤 증가됐으니까 네프로패시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환자는 지금 비유엔 크레아틴이 포스포러스가 증가됐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컴플릿, 그렇죠? 컴플릿 사구체 신염이 되는 겁니다. 사실 뭐 사구체는 또 신장의 일부니까 사구체가 많이 줄어들게 되면, 그렇죠? 앞에 심혈관계가 문제가 없고 배출하는 데가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또 세뇨간에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어떻게 했어요? 여과일이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네. 프로테인 단백뇨가 되게 심합니다. 그렇죠? 단백뇨. 뭐 혈뇨는 지금 그쵸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래뉼라 케이스가 아니고 캐스트가 되겠죠? 네. 세뇨간에 문제가 있다. UPC가 12.2가 나왔네요. 상당히 높습니다. 사구체 신염 케이스. 자, 피부의 단백 소실. 이거 당연하겠죠? 광범위한 피부 질환이라도 화상이 생기게 되면, 뭐, 그쵸. 그쪽에서 이제 우징이 되면서, 뭐, 혈장하고 그 안에 있는 단백질이 같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저단백 혈증이 프로테인과 알부민이 같이 감소하게 되겠죠. 근데 엔테로페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제일 이제 재밌는 부분이긴 하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이건 진단명이 아니고, 뭐, 궤양 염증, 림프관 확장증 같은 이상병, 그 다음에 IBD, 뭐, 그쵸. 그 다음에 종양도 있고, 점점 이 종양이 좀 증가하는 편이긴 하죠. 이런 경우는 보통 둘 다 증가하게 되고, 그리고 엔드 콜레스테롤 증가가 동반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단백질이 풍부한 장빈부물이 소장 점막 질환이나 림프관 질병으로 소실된다. 프로틴 로징 엔테로페시 보통 이제 PLE가 오게 되면은 췌장 기능의 장애도 보통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임상 증상을 이제 보호자가 인지를 하고서 병원에 내원할 때쯤에는 보통 요 세 가지가 다 감소해요. 그러니까 이 콜레스테롤이 되게 중요하고, 콜레스테롤 일외로 수의사들이 잘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검사 안 하는데 꼭 콜레스테롤 같이 검사를 해야 됩니다. 림프관 확장증인 경우는 림프액 소실에 의해서 림프 감소증도 나타날 수도 있고요. 네. 실험실적으로는 알파1 프로테인아제 인히비터 검사가 이제 텍사스 A&M에 있는 소화기 연구소에서 검사가 가능하지만 뭐 현실성이 많이 떨어지는 검사입니다. 초기 진단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글쎄요. 초기에 내원할 수 있는 환자가 몇이나 될지 모르겠고 그 분변 시료를 이제 여러 번 컬렉트해서 보내야 되기 때문에 뭐 실질적으로 검사를 의뢰하는 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네, 볼까요? 자, 만성 구토와 설사, 특히 흡변이다 그러면 항상 이제 뭐 PLE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 복수도 있네요. 네, 빈혈이 마드리트하게 있고 WBC가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됐는데 보니까 림프가 장난 아닙니다. 사실 이 환자는 소화기 림프종이었습니다. 소화기 림프종도 거의 대부분 소화기 내강으로의 출혈이 있게 되고 어떤 경우는 암세포들이 장벽을 뚫고서 콜레믹 이퓨전이라고 하죠. 그렇죠? 콜레믹 이퓨전 그래가지고 복강으로 암세포가 탈락이 되고 복수도 발생하고 염증도 발생을 하는 아주 이 치명적인 경우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환자 검사에서 TP알부민 감소, 콜레스테롤도 감소했어요. BUN도 떨어졌는데 뭐 간 효소치까지 감소되고 이런 증가되고 이런 건 아니라서 그렇죠? 일단은 BUN이 감소하는 것은 뭐 영양성으로 볼 수도 있겠고 그렇죠? 자, 콜레스테롤 요 세 가지가 감소했습니다. 전형적인 이제 PL이 소견인 거죠. 아까 이제 흡변도 있었다. 아밀라제가 증가한 것은 그냥 소화기 쪽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증가한 걸로 보시면 되겠고, 칼슘이 이렇게 감소한 것은 알부민 분해액이 그쵸? 감소했으니까 3.5, 1.0, 2.5를 더하면 몇이에요? 그렇죠? 7.7. 좀 감소는 했는데 PL에서도 감소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환자는 네, 비위에는 이제 사료가 이제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죠? 사료의 영향도 있을 수도 있고 뭐 근데 바일에시드 증가된 거 보니까 좀 간에서 만드는 게 좀 줄어들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하네요. 네. 아마 이제 종양세포가 간으로 전이가 돼서 그랬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간부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경동상에서 한 가지 좀 독특한 부분은 뭐냐면 베타와 감마 부분이 연결이 된다는 게 약간 좀 독특한 패턴일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간도 일종의 항원 물질을 이제 제거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만성 간부전이나 시로시스 또는 PSS가 있는 환자들에서는 이 필터 역할이 감소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몸 전체가, 그렇죠? 더 많은 항원에 노출되게 되면서 몸 전체가 약간 감작된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서 글로불린은 보통 증가하게 되고, 그러나 이제 간에서 알부민 합성은 감소하기 때문에 또 감소하게 되고, 또 이런 패턴이 나타납니다. 자, 컨디션은 좋고, 브라디카디아, 식욕 감소, 다녀, 변비, 간헐적 구토, 설사가 있는 환자인데, 네, 약간 농축된 양상이네요. 그렇죠? 자, 간 효수치가 증가됐고, TP 알부민에서 보니까 알부민이 하한치의 경우는 하한치고, 글로불린은 레퍼런스 연장에 들어와 있고, 글루코즈 감소, 비위엔 감소, 콜레스테롤도 감소, 칼슘은 알부민 때문에도 그죠? 뭐 보장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네. 안연 갭 같은 경우는 이제 블러드 가스 검사를 하면 되는데, 요 19, 18이니까 요거는 이제 문제가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pH가 변화가 됐다면 좀 의미를 부여하고 이제 접근하면 되긴 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 환자가 지금 이제 대사성 산증이나 이런 게 생겼을, 보통 이제 안연 갭은 대사성 변화를 보기 위한 겁니다. 대사성 산증, 특히 산증에서 평소에 그 높지 않은 그런 음이온, 측정되지 않은 음이온이 증가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걸 보는 건데, 뭐1 정도 증가한 것은 의미가 없는 변화로 볼 수도 있기도 하죠. 네, 또 어쨌거나 이 환자는 지금 간 효소치 증가, 알부민 감소, 글루코즈, 비유엔, 콜레스테롤까지 감소하는 전형적인 간 합성 저하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글로불린 감소는 뭐 선천적으로 뭐 이제 브리딩 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브리딩을 한다든지, 그렇죠. 보통 이제 브리딩 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이런 검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임상하면서는 뭐 이게 글로불린 감소를 특히 이제 문제 삼는 경우는 없고요. 이제 백신 접종하고 나서 항체가 검사하면서 뭐 항체가 제일 잘 생겼는지 않았나 확인하기 위해서 항체가 검사를 할 수 있는데, 또 면역 저하 이런 거 평가하기 위해서 뭐 전경동 검사하고 뭐 이런 경우는 사실 거의 없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경우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품종들에서 알려져 있는 선천적인 면역 결핍증이 이렇게 있을 수는 있다는 거 한번 알아두시면, 체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 단백질의 감소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단백질의 감소, 알부민 감소, 글로불린 감소. 알부민만 감소하는 경우도 있고, 글로불린만 감소하는 경우, 지금 얘기했죠? 그 다음에 둘 다 감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1.5g/dl를 기준으로 보고, 요거 이하로 떨어졌으면 우선이 간, 장, 신장으로 본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1.5g/dl 이상인 경우에는 글로불린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상인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좀 폭넓게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뭐, 이제 복합적인 원인도 있기도 하니까요. 그렇죠? 아까 이제, 다일루셔널 얘기도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생산 감소도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소실도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복합이 있을 수도 있다. 우리가 이제 임상에서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주로 이제 생산 감소, 소실이 되는 거죠. 이 세 가지가 PLN이 되는 거고, 그렇죠? 프로테인 루징 엔테로페시, 프로테인 루징 네프로페시, 그 다음에 간 기능 저하. 이렇게 체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